자, 김선생 재무연구소는 성공 투자의 길잡이 채널 김선생 경제TV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7월 14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이제 오후 1시 53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이번 회차에서는 여러분들께 재무 설계 중에서도 이 자산의 증식, 투자 쪽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면서 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을 열심히 해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돈을 버는 것 너무 중요한데, 돈을 벌어서 앞으로 어떻게 내가 설계를 해서 자산을 불려나갈 것이냐 너무 중요하죠. 계획을 잘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고, 이 계획의 수립에 따라서 앞으로 나의 경제적인 자유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우리가 항상 살면서 고민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어떤 금융 정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는 채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뭐 핵심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최근에 높으신 쪽은 바로 이 투자 쪽이라고 생각 들어요. 자산의 증식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 주식 투자 열풍, 뭐 빚을 내서까지 투자를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관심이 상당히 높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컨텐츠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건 결국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느냐, 이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삼성전자를 직접 사는 거죠. 증권사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뭐 한 주든 열 주든 뭐 100주든 직접적으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이게 이제 직접 투자죠. 근데 이미 이제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직접 투자의 사실상 어려운 점은, 그럼 내가 과연 어디에서 매수를 하느냐,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 내가 매도를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쏟으셔야 된다. 그 이야기는 즉슨 시간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할애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직장을 또 다녀야 되고,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업도 열심히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직접 투자에 또 할애할 시간들이 그렇게 또 많지 않다라는 게 현실일 겁니다. 현실. 그쵸? 물론 이제 하시는 분들은 또 다 알아서들 또 잘 하시겠지만 대부분 이렇지 못한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어렵죠. 직접 투자는 사실상 그만큼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간접적인 투자입니다. 꼭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직접 투자는 말씀드린 대로 이 개별 주식을 여러분들이 직접 사고 파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판단하에 매수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방식이죠. 물론 높은 수익 가능합니다. 하지만 높은 위험 역시도 동반이 돼요. 결국은 이제 본인의 역량 그리고 경험이 성과를 좌우하게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제 간접 투자의 경우에는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 이제 리스크의 분산으로도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 역시도 줄어들게 된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전문가, 증권사에는 이제 전문가가 있고
애널리스트가 있죠. 이런 이제 전문가들에게 운용을 맡기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관리를 직접 또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편리성 그리고 체계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장점은 명확해요. 위험 감소와 여러분들이 시간 할애도 그만큼 적고요.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확실히 줄어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안전성 역시도 당연히 높다라는 거죠. 하지만 직접 투자와는 반대로 이 수익률에 제한적이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니까 당연히 운용 보수 같은 비용이 이제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성과 자체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직접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간접 투자의 경우에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 되겠죠. 그러한 차이는 분명하게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적인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넓혀 나가시는 거, 그걸 이제 일부 같이 하면서 또 간접적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이 투자의 분배, 그러니까 자산의 분배라고 하죠.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 자산의 금액 차이와 간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자산 금액 차이는 사실 현격하게 많이 차이가 나요.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못해도 몇 천만 원 이상은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몇 백만 원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간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목돈이 없거나 내가 소득은 있지만 그냥 뭐 저축식으로 한 달에 뭐 2, 30만 원씩은 내가 저축을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은행에다가 예적금 넣어놓고 이자 받아서 불리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희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간접 투자에 더 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실 또 중요한 거는 이게 또 절세로도 이어집니다. 이 투자 방법별로 이 세금 역시도 달라요. 자,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매매했을 때에 발생되는 이 차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세금은 사실 대부분 이제 비과세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이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생되는 이제 세금들이 있는데 뭐 대주주라고 하면은 사실상 액수 자체가 이제 워낙에 크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 액수에 대해서는 뭐 기준 자체는 뭐 딱히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배당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그냥 쭉 보유하시면은 뭐 분기 배당금 계속 받죠. 그 배당금에서는 15.4% 배당 소득세가 발생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배당금 수령할 때 이제 발생이 되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래세 나오죠. 근데 거래세는 사실 많이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아주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다. 근데 어찌됐건 세금은 발생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서학개미라고 하죠.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250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그 이상 초과를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려 22%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게 돼요. 상당히 많이 떼가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배당금에 대한 세금도 있어요. 미국은 15% 원천 징수를 또 떼갑니다. 국내에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미국에서 떼가요. 미국에서. 주식을 매도했을 때 양도 차익이 발생됐을 때 이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하게 되면은 환전 수수료가 또 추가적으로 발생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이제 또 비용들이 새어 나가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거에 따라서 투자 전략은 명백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ETF로 넘어가서 일반 ETF 투자를 하게 되면은요. 뭐 ETF 종류별로 사실상 뭐 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은 이제 매매에 대한 차익 세금 부분은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종류별로 다 다르고 이 배당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분배금이라고 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15.4% 이렇게 이제 또 과세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매도 시 또는 분배금 지급 시에 과세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품 구조에 따라서 그리고 국내냐 해외 ETF냐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됩니다. 어떤 게 뭐 기타 특징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금 확인하시면 좋아요. 자, 근데 변액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변액 보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민간 보험사에서 사실상 이제 가입이 가능한 상품들의 경우에는 이 세금적인 부분이 또 좋아요. 그러니까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매 차익이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는 과세가 없어요. 보험 계약 내에서도 역시나 과세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역시 비과세가 됩니다. 보험금 이제 최종적으로 해지하고 수령했을 경우에 요건만 충족이 되면 돼요. 세금 발생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매매하는 어떤 방식과 내가 어떤 ETF 상품에 투자를 할 것이냐를 자유롭게 교체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뭐 직접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최근에 이 직접 투자로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ETF 중에 최근에 이 레버리지 상품, 레버리지와 거꾸로 가는 것에 베팅하는 인버스. 이게 정말 너무 핫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엄청나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ETF 전체 상품입니다. 이게 다 지금 펀드 상품들이고 다 이게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직접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 코덱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종목이고요. 요거는 이제 인버스예요. 아, 죄송합니다. 요게 이제 인버스고 요게 이제 레버리지입니다. 뭐 레버리지는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2배 수익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인버스는 이제 거꾸로 떨어졌을 때 2배 수익 나는 거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개별 종목이 올라갈 때 거꾸로 얘는 이제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삼성전자 본주거든요. 보통주. 지금 2.52% 상승이 나오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8%가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꾸로 상승이 나오니까 인버스는 하락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상승하면 레버리지는 곱절로 오르고 얘는 곱절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곱절로 빠지고 얘는 곱절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매일같이 거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지금 이 하이닉스 레버리지인데 거래량이 지금 거의 4억 가까이 나오잖아요. 4억. 거래 대금이 아니에요. 거래량이 4억 주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버스도 마찬가지죠. 거의 4억 주 가까이 나오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뭐 어마어마한 거래량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그만큼 지금 이 주식 쪽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의 자본을 좀 들고 계신 분들, 그 정도 되셔야 사실 직접 투자가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많이 못 하시는 분들, 이제 저축 개념으로 사실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내 급여가 300만 원이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한 20만 원에서 내가 한 30만 원 정도, 내 급여 소득의 한 10% 정도 이내 비율로 내가 저축은 하고 싶은데, 그냥 뭐 마냥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뭐 예적금 요즘에 뭐 한 2, 3% 하나요? 기준금리가 지금 우리나라 2.5%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연 이자가 연. 그러니까 이거에 만족할 수가 없는 분들이 사실상 요즘에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저축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보험에 대한 어떤 이제 뭐 보장도 같이 받으면서, 실제로 이제 간접적인 이 투자 쪽도 같이 이루어지면서 나의 이 원금이 증식되는 시스템. 사실 강점을 보여주는 게 이제 변액 ETF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은 바로 이제 간접 투자와 직접 투자의 차이. 그래서 선택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하시는 부분이 되겠지만, 내가 큰 금액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저축은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은행 예적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가 창출하면서 세금에 대한 절세 혜택도 받아가면서 자산을 좀 증식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한번 준비를 해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뭐 펀드의 장점과 주식의 장점을 결합한 금융 상품이 바로 이제 ETF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이 수익에 대한 극대화, 그리고 이 자산에 대한 운용 방식이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ETF가 이제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고, 변액 ETF는 그러면 어떻게 운용이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이런 부분과 실제로 가입이 가능한 곳은 어디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영상 시청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요즘에 뭐 워낙에 이 직접적으로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 고객 예탁금에 대한 수준 역시도 지난 5월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한 140조 원 수준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이 주식 투자 쪽으로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그만큼 신용잔고, 이 주식도 뭐 현금으로만 살 수 있는 건 사실 아니고 이제 신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사실 이 김선생 경제TV에서 다 다루고 있는 내용들인데, 뭐 여기서도 다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 내용이니까, 다 연결되는 내용들이니까 뭐 충분히 말씀을 뭐 드릴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에 이 부작용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가급적이면은 빚내서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빚내서 잘못 투자하시잖아요. 특히 증권사 통해서 이 신용으로 이제 그 신용 미수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수가 진짜 막 처박고 막 주가가 이렇게 처박으면은 청산당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반대 매매 당한다라고 하거든요. 일정 부분을 또 채워 넣어야 돼요. 그걸 채워 넣지 못하면은 반대 매매 당합니다. 강제로 팔아버려요, 증권사에서.
원금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원금에서 손실 나고 돈 빌렸으니까 이자 내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 감당해야 되고. 원금에서 손실 났으니까 또 마음 아프고. 그럼 이 손실 어떡할 거예요? 원금에서 일단 손실 봤는데 이자까지 또 감당해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요즘에 비투가요.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주식에 대한 이제 투자 인사이트 부분은 제가 이제 김선생 경제TV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종합 금융 정보, 그 여러 가지 이 재무에 대한 좋은 정보들은 제가 김선생 재무연구소 지금 현재 채널에서 앞으로 꾸준하게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ETF 운용 방식이나 뭐 변액 ETF 운용 방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채널 자체가 신규 채널이다 보니까 저도 또 열심히 키워 나가야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